해바라기 수학교실의 오쌤입니다. 오늘은 등식과 문자식을 구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다양한 경우를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학에서는 문자를 일종의 수로 간주를 하죠. 변수라고 합니다. 변하는 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피자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때 변수 x는 3,000원 또는 2,000원 또는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쿠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즉 x의 값에 따라 피자 구입 가격이 달라지죠. 피자 구입 가격은 25,000원에서 할인가 x를 뺀 가격이 되죠. 만일 x의 값이 3,000일 때, 즉 3,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피자를 구입을 한다면 이때 피자 구입 가격은 22,000원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간단히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문자식은 변수 x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 이 식의 값이 달라집니다. 만일 x가 어떤 값으로 특정될 때 문자 자리에 이 수를 대신 입력하면 이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자 대신에 수를 입력하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신 입력해서 구한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x라는 문자 대신에 3,000이라는 수를 대신 입력하면 이 식의 값은 22,000이 되는 거예요. 25,000원짜리 피자를 3,000원 할인하여 구입하면 22,000원에 피자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문제는 좀 전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죠. 25,000원짜리 피자를 X1 할인하여 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25,000원짜리 피자를 X1 할인하면 X만큼을 빼서 피자 가격이 정해지죠. 2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이 값이 2만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좀 전과 달리 등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의 왼쪽을 등식의 좌변이라고 하고 등호의 오른쪽을 등식의 우변이라고 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합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등호라는 것은 왜 사용을 하냐면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등식에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값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문자의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하는 것을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25,000원짜리 피자를 2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얼마짜리 쿠폰을 사용을 했다는 걸까요?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이용을 했겠죠. 즉, 등식의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을 똑같게 해주는 x의 값은 이 경우에는 5,000이 됩니다. x의 값이 5,000일 때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지고 이를 등식이 성립한다 혹은 등식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용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은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2라고 나타내면 문자를 포함한 식
식이기 때문에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서 넣는 것, 이를 대입이라고 합니다. 문자에 어떤 수를 대신 입력해서 계산한 값을 이 식의 값이라고 하죠. x가 10일 때 이 식의 값은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은 등식이라고 합니다. 만일 x 대신에 10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의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똑같아지면 이를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이때의 x의 값을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이라고 합니다. 등호가 아닌 부등호. 자, 부등호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등식과 문자식을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문제 한 문제씩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4배는 13보다 크다. 자,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13이라는 수와 비교 대상이 되는 수는 x라는 값의 4배입니다. 만일 x가 5라면 x의 4배는 5 곱하기 4가 되겠죠. 20이라는 수가 됩니다. 즉 어떤 수의 4배는 이 수와 4를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x입니다. 자,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x가 5라면 x의 4배는 20이죠. x라는 변수가 6이라면 x의 4배는 24가 됩니다. 자, 이 수를 13과 비교를 하면 13보다는 이 수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은 부등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문자와 수 사이에 곱셈기호는 생략이 가능하죠. x를 생략해서 4x는 13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에 2를 곱한 후에 6을 뺀다. 자, 이 문장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x라는 어떤 수가 있다면 그 수에 먼저 2를 곱합니다. 즉 x에 2를 곱한 후에 이 값에서 6을 뺍니다. 이렇게 나타내죠. 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2x-6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x에 2를 곱한 후에 이 값에서 6을 뺀다. 자, 이 식은 문자식이죠. x의 값에 따라 이 식의 값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x가 10이라면 10에 2를 곱한 후에 6을 빼면 그 값이 20-6이므로 14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입장료가 x1일 때 4사람의 입장료, 한 사람의 입장료가 x1이면 4사람의 입장료는 x 곱하기 4가 되겠죠. 만일 한 사람의 입장료가 예를 들어 5,000원이면 4명의 입장료는 x 대신에 5,000을 대입한 5,000 곱하기 4, 즉 20,000원이 되겠죠. 이 식은 문자 x를 포함한 문자식입니다.
X 킬로미터를 시속 60km로 갔더니 2시간이 걸렸다. 자,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X 킬로미터는 1시간에 60km의 속도로 달렸을 때 총 2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이 되죠. 자, 또는 속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2분의 x.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60분의 x.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게 되죠. 이 식들은 모두 등식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x의 4배는 13보다 크다. 4x는 13보다 크다. 부등식이죠. x의 2를 곱한 후 6을 뺀다. x의 2를 곱한 후, 즉 2x에서 6을 뺀다. 문자식이죠. 한 사람의 입장료가 x1일 때 4사람의 입장료 4 곱하기 x. 문자식이죠. x 킬로미터를 시속 60km로 갔더니 자, 이렇게 갔을 때에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 값이 2시간에 해당한다. 자, 이 식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등식이죠. 자, 이 4개의 식 중에 등식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 식은 등식입니다. 등호의 왼쪽이 좌변, 오른쪽이 우변이죠. 등호는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값이 똑같은지를 판단하는 기호입니다. 좌변과 우변의 값이 똑같지 않을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등식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등식입니다. 자, 이 식은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문자식이죠. 이 식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부등식이죠. 부등식의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을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좌변은 4, 6의 24이므로 우변이 더 크다. 즉, 이 부등식은 참입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등호를 사용한 식은 등식, 부등호를 사용한 식은 부등식이에요. 자, 이렇게 등호를 사용하면 등식이죠.